가정 형편 등으로 제때 공부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시간을 쪼개 교육을 이수하고 초등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졸업생 대부분이 80을 넘긴 특별한 졸업식 현장을 만나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개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이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사업 역량이 부족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사천 용현면의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천시 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8일간 30건의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데 첫날에는 국제선 취향을 통해 삼천포 신앙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제안에서부터 지역교육 여건 개선 방안까지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진주 평거 지역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사진 갤러리의 활동을 모은 기록전이 각각 마련됐습니다.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소식도 기대를 모읍니다.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 살펴봅니다. 남해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남해 방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해 방언사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책을 발간한 남해문화원 박성석 지역사 연구소장으로부터 발간 취지와 책에 담긴 핵심 내용들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졸업 시즌이 이어졌던 요즘입니다. 남해에서는 조금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가정 형편 때문에 제때 공부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시간을 쪼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초등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부분 80이 넘는 분들인데 배움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현장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군 서면에 있는 서상마을회관. 학사모와 학위복을 갖춰 입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졸업장을 건네받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27일 열린 다시 봄 청춘학교의 첫 졸업식 모습입니다. 청춘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름 적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어르신들의 성취감을 생기기 위하여 졸업할 수 있는 학력평가 인정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은 국어와 수학, 체험활동 등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생업은 물론 말식당에서 봉사활동까지 해온 어르신들은 대부분 80이 넘는 나이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편지도 마음껏 읽고 직접 시까지 쓰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인 문해교실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을 알게 되고 지금은 글도 쓰고 읽기도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작품도 만들고 문화 공연도 함께 보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다가도 공부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기다려집니다. 나이가 들어 배우는 속도보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졸업생들. 내친 김에 중등학력을 따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니 좀 젊으시면 대천에 중학교도 가고 싶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놓은 게 지금 다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멋있는데 조금 젊으시면 또 대천나 중학교 과정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겐 당연했지만 누군가에겐 그토록 소중했던 배움의 기회. 못했던 공부를 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청춘학교 졸업생들에게 다시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경남도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피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또 도내 재가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과 연계해 진료병원 안내와 동행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24시간 민원 콜센터 055-120번을 통해서는 문 여는 병원과 연장 진료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27일 전공의 복귀 2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꼭 필요한 순간에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선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금 느끼는 위기감이 현실이 돼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달라며
현장으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일동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여 주십시오. 대화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지금 느끼는 위기감이 현실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지난해 농촌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활성화센터 일부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주민 역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데요. 사천시 용현면에도 이 같은 센터가 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열대에 놓인 각양각색의 빵과 과자, 카페 곳곳에는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용현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오동지 사랑빵입니다. 디저트 종류도 많고 커피도 가격 대비해서 맛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차 종류도 일단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골라서 먹기에 너무 재미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가 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운영 주체인 주민들의 사업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용현면 역시 같은 사업이 추진돼 필라테스 강의 등이 진행되는 문화활동센터, 북카페와 빨래방이 조성됐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북카페와 빨래방의 수익을 전달보다 200만 원 가까이 올리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불 빨래를 하기 어렵고 모임 장소가 없는 등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에 없는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발품을 팔던 노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부산이며 서울이며 핫한 디저트 교육을 배우러 많이 다녔어요. 음료도 뭔가 다른 카페하고 다른 차별화된 음료를 하기 위해서 오동리에서 직접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청을 직접 만들고. 센터는 매달 1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세탁 봉사를 하고 수익 일부는 인근 초등학교에 기부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호응을 얻고 있는 오동지 교류센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27일 민군겸용 AAV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소재기술 동향과 국내외 환경조사, 정책과 기술 동향, 사업 추진 로드맵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 여건과 함께 현황과 수요 분석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용역 결과를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신청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주 논계시장에 조성된 진주진맥 브루어리 시설이 3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국비를 포함한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상권 이음공간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진주진맥 브루어리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진주진맥 브루어리에는 소규모 수제 양조장과 맥주펍, 휴게공간 등이 마련됐으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과 도시재생사업 교육장도 들어섰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사천시 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의회는 8일간 30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첫날 본회의장에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주장이 나왔는지 강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와 30개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구정아 시의원은 사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삼천포 신항에 국제선이 개설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 예리선을
비행을 타고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국제 항로가 개설된다면 사천시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강명수 시의원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부터 대학에 이르는 우수한 교육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의견이 우리도 포항제철고와 같이 일명 카이고를 설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진백은 시의원은 대진 산단에 추진 중인 2차 전지 재활용 단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이라며 사천시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파쇄 분쇄하는 과정에서 오염수의 일부만이라도 강포만으로 유입된다면 강포만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갯벌은 죽어가 섭지 보호구역은 보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동환 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확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21대 총선 여야 후보자는 공통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서현 시의원은 곤맹면의 세종대왕 태실지를 정비하고 역사보존관을 건립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충북, 경북 등지에서는 T11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관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민간과의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태실지 정비 사업을 매면해야겠습니까? 사천시의회는 28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갑니다. 의회 운영위와 행정관광위, 건설항공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뒤 3월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올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2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집중 육성할 분야는 우주항공 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와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구축, 우주항공 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 등 11개 분야입니다. 하동 섬진강쌀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하동군 농협쌀조합 공동법인은 27일 섬진강쌀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적 물량은 35톤으로 한화로 7천만 원가량입니다. 수출된 쌀은 희창물산이 운영하는 H마트를 통해 미국 전역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출 물량은 500톤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동군은 목표량을 700톤으로 잡았습니다. 한편 별천지 하동 섬진강쌀은 현재까지 영국, 미국, 호주 등 12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진주 평거 지역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사진 갤러리의 활동을 모은 기록전이 각각 마련됐습니다.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꽃샘추위를 녹여줄 지역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칠고 낡은 질감의 흑백 사진. 진주 남강댐이 들어서면서 사라진 지역, 너운이의 모습입니다. 평거 지역의 옛 사진들을 뒤로하고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 보면 토기와 국자, 잔 등 평거동 유적에서 출토됐던 80여 점의 유물들이 보입니다. 삼국시대 도로 유구나 조선시대 소촌도를 통해 평거 지역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교역과 교통,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과 연결되는 마한개톡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요동 지역과 연결되는 그런 붉은색을 칠한 뇌문토기 같은 경우에도 선사시대로부터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서 이 평거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거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의 계획도시에 이르기까지 진주 평거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을 전시, 체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 평거는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에서 오는 7월 14일까지 열립니다. 건물 외벽에 고정된 펼침막, 개관이라는 문구는 갤러리가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임을 짐작케 합니다. 사진 주변으로는 갖가지 포스터와 기념사진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진갤러리로 출발해 기획전과 작가 지원 사업, 교류전 개최 등을 펼쳐온 루시다 갤러리. 10년의 역사를 그간 개최했던 전시의 포스터와 리플렛으로 기록한 기록전이 열렸습니다. 원로 작가 초대전부터 신진 작가들의 첫 전시까지 지역 사진 작가들의 이름과 작품을 찾는 소소한 재미와 추억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루시다 갤러리 10주년 포스터전 120번째 매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호두까기 인형으로 잘 알려진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 거장의 대표곡을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는 지역 초, 중, 고등학생과 성인 등으로 구성돼 매년 봄과 가을 공연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 발레단 트레이너 안무가 등이 함께해 더욱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봄마중 꽃샘추위는 오는 3월 9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남해군이 노도 문학의 섬 작가 창작실에 입주할 작가를 모집합니다. 남해군은 상주면 소재 작가 창작실에 입주할 작가를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문학과 영화, 웹툰, 사진, 미술 등 5개며 선정된 작가는 입주 시점 3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창작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입주를 원하는 작가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고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문화예술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당초 3월 1일로 계획됐던 함양 대봉 스카이랜드 개장일이 4월 5일로 연기됐습니다. 함양군은 27일 최근의 한파로 추가적인 시설물 보강과 안전 점검이 요구돼 대봉 스카이랜드의 휴장 기간을 연장 4월 5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봉 스카이랜드 온라인 티켓 예매는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공식 누리집에서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함양군 수동면 하교마을 주민들이 27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이날 함양군이 개발 행위를 심의한 가축분뇨 처리장을 두고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청정 지역이었던 생활터전이 송두리째 뭉개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양군의 공장 건립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경방송 뉴스 보고 계시지에 이 지역 사투리 정말 구수하고 정감 넘치죠. 같은 서부 경남이라도 지역마다 또 조금씩 다른 게 매력입니다. 남해문화원에서 최근 이 남해 지역 사투리를 정리한 방언사전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박성석 남해문화원 지역사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간된 남해 방언사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어떤 계기로 이번 사전을 발간하게 된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방언은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남해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역사와 생활 양식을 보존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 지역민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또 공동체 의식, 남해인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전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보통 뭐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다 그렇듯이 먼저 그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품사, 그리고 이제 이 단어를 표준어로 어떻게 풀이했나 하는 것하고, 네.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의, 사용 용례지요. 그리고 관련어, 비슷한 말, 다른 쪽에서 쓰이는 비슷한 말, 그리고 또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이 사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남해 토박이로서 대학에서는 민속학을 강의해왔고 또 공동집필을 한 황병순 교수님은 서부 경남 방언을 연구한 학자였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이긴 해도 이 기간 내에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상도에서 이 남해 사투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섬이었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남해 지방은 그 도서 지방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과 남면 이쪽은 주로 전라도와 이렇게 교류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경상도에서 엄마 하는 말이 나 그쪽 지역에는 엄해 하는 말로 이제 전라도 방언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동북 쪽 지역인 창선면이나 이런 쪽 지역에서는 진주하고 교류가 잦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진주말고 애나 이런 말이 그들은 늘 남해 창선 지역이나 이 동쪽 면에서는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발견되기는 해도 제주도 방언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특징이 우리 남해 방언에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 이제 재미있는 남해 사투리가 있다면 몇 가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투리가 많지요. 많은데 재미있는 것보다는 제가 어릴 때 경험을 남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 사투리 성조로. 네. 나무로 가서 너무갓에서 아장가리나 고자배기를 비거나 끌티기를 베다가 지인한테 앵기모 용서해 주지만 뿌디기를 베다가 앵기모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남해 사투리는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 어떤 뜻인가요? 예, 아까 이제 제가 한 거 어떤 말이냐 하면 마른 나무까지 이게 바로 아장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산에 나무의 산에 땔감을 하러 가게 되죠. 어릴 때 가서 마른 나무까지나 죽은 나무를 베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그래도 주인이 용서를 해주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베면 소나무죠. 소나무를 베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큰일이 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하나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 출판된 남해 방언사전은 시간이 짧았고 또 예산도 뭐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자체가 완성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투리는 현지인이 발음하는 성조를 녹음을 해서 보존해야 됩니다. 네. 함께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글자만 가지고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지인이 발음하는 그와 같은 성조를 동시에 이렇게 녹음을 해서 글자로 된 사진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방언 역시 소중한 지역의 문화이자 유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방언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남해문화원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산광 싹틔우기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대에서 낮에는 2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밤에는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환기와 보온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구름 많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3도, 사천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종일 흐리겠고 세종은 오전까지, 제주는 오후부터 하늘 표정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부산 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6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